자,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해요. 민재는 공부도 잘하고 농구부 부대표로 활동하는 모범생이지만 새로운 일 앞에서는 쉽게 움츠러듭니다. 발표 시간에 손끝이 떨리고 친구들이 이번엔 내가 해봐라고 해도 미소만 지은 채 한 발 물러섭니다. 괜히 실수하면 팀의 패가 될까 봐요. 라는 말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있다는 거죠. 괜히 실수하면 말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겨 있다. 상당히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약간 완벽주의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외출할 계획을 세울 때도 엄마 아빠가 정하세요라며 결정을 미룹니다. 무엇을 하든 틀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앞서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지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그만큼 마음속엔 불안이 자라고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게 자라고 있다. 실수로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 늘 조심스러운 균형 위에 서 있는 아이. 그것이 지금 민재의 모습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신뢰를 잃을 수 있을까봐 전혀 시도를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코칭 노트 아이 스스로 만든 금지 규칙을 허물자. 능력은 충분한데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실패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만의 규칙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실패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만의 규칙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자기만의 규칙이요, 부모 중에 누군가에 분명히 모델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부모 중에 상당히 이런 완벽주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어렸을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이한테 메시지를 던진 경우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중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실패가 곧 무가치하다 라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먼저 아이가 왜 실패를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들어봐야 합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알기 전에는 어떤 경로도 마음에 닿기 어렵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 아이들이 흔히 갖고 있는 자기 규칙은 이렇습니다. 결과가 전부다. 실패하면 안 된다.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정답은 하나뿐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열등하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모와의 대화에서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념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ABC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사건 A가 자체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이 결과 C를 만든다는 원리인데요. 따라서 아이에게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점을 천천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부정이 아닌 가정으로 바라볼 때 실패를 부정이 아닌 가정으로 바라볼 때 아이의 마음 조금씩 유연해질 거다. ABC 이론, 액티베이팅 이벤트와 신념이 상당히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이게 비합리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미국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신념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수많은 사건은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고 아이가 깨달은 그 신념, 갖게 된 그런 기준들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념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성과가 아니라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대체로 아이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많은 행동치료와 놀이치료를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머리에 있는 신념,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극적이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행동의 근원은 언제나 신념에 있습니다. 행동의 근원은 언제나 신념에 있다. 그 신념이
생활 전반의 태도로 나와야 되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많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 아이 머릿속에 삶의 기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면 아이는 생각의 폭을 넓히며 스스로의 틀을 깨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폭을 넓힌다. 사고 영역을 확장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인지 구조가 안정되게 구축이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사고 영역을 단순히 경험의 수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참에 드리는 겁니다. 왜 시도해 보지 않니? 실패하면 속상하니까요. 아이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실패하면 안 될 이유가 있니? 왜 실패하는 게 그렇게 두렵니? 이 대화에서 핵심은 아이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발표 시간에 자신있게 의견을 냈는데 선생님이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후로는 손을 들기가 무서워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바로잡거나 가르치려 들기보다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내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했겠다.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점에서도 생각해 보자는 의미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아이들한테 그렇게 잘 먹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시야를 넓혀주면 아이는 점차 실패는 꾸중이라는 단순한 연결고리를 깨트리게 됩니다. 또한 실패의 긍정적인 면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 실패하면 혼날 수도 있지. 하지만 실패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단다. 아이가 여전히 자기 규칙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네, 그런 것 같아요.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럼 너 혹시 너 혼자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결국 아이가 실패를 받아들이는 힘은 부모의 따뜻한 경청, 그 다음에 열린 시선. 부모가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때 아이는 비로소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찾아 나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겁이 많아서야. 그렇게 용기 내는 게 어렵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시도해보면 어떨까? 생각만 하는 거랑은 다를 거야.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혹시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 건 아닐까?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모의 태도. 아이가 왜 실패를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들어본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잘못된 믿음임을 깨닫게 해준다. 한 가지 시선에 갇히지 말고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있음을 차분히 말해준다. 어쨌든 이 아이가 도전을 못하는 것은 분명히 이 실패라는 것은 과거의 실패가 되어야지 이 도전마저 미래의 실패가 도전이죠. 이 미래의 것까지 아이가 실패로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가 과거의 어떤 그런 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전에서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이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아이가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생각의 흐름의 방향을 바꿔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